꽃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의뢰의 꿀벌에 대해서도 함께 떠올립니다. 그리고 꿀벌들이 만들어내는 달콤한 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꽃과 그 울을 나라에는 꿀벌, 그 꿀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과연 꿀만이겠는지, 우리는 평양시 여러 곳에서 꿀벌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원시시대부터 꿀벌을 쳐서 꿀을 생산했는데 삼국시기부터는 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꿀벌치기가 대대적으로 성행했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꿀벌치기 풍습은 오늘날 국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자강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산간지대에서는 물론 평양시에서도 꿀벌 치는 사람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연로보장을 받은 때로부터 10여 년간 꿀벌 산물과 관련한 여러 권의 도서를 집필해서 나라의 양봉업 발전에 이바지한 의리선 노인도 있습니다. 제가 한생을 군복 입고 연로보장돼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에 내가 무엇으로서 정말 국가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다가 양봉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이 교실을 보고, 야, 양봉업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다 해설할 수 없고, 그래서 책을 썼더니 책을 보는 사람마다 꿀벌치기도 그렇고 또 건강 장소도 이용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꿀벌 치는 사람이 많아. 그는 우리에게 평양시도 풍부한 미론지라고 하면서 수십 년간 꿀벌을 키운 수많은 사람들이 모란봉과 대성산 일대에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모란봉에서 10여 년간 꿀벌을 키웠다는 평양시 양봉가협회 보위원장 동지와 그의 아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보다 이 모란봉이 경치가 좋고 인원이 많아서 벌들이 1년 내껏 이동하지 않고서도 여기서 벌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평양의 주요 명승의 하나인 모란봉에는 수백 종의 꽃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5월과 6월이 꿀수확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꿀벌들이 꽃가루를 모아들이고 있습니다. 볼통 입구에 이렇게 꽃가루 채집기를 설치하면 꿀과 함께 볼꽃가루도 채집할 수 있습니다. 꿀벌의 뒷다리에 붙어있는 이 볼꽃가루는 볼대의 번식과 성장 발육에 매우 필수적인 영양물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볼꽃가루도 꿀 못지않은 영양식품으로 약재로 됩니다. 볼통을 보면 볼개라고 하는 많은 볼집들로 되어 있는데 이 볼집이 바로 꿀벌들이 꿀과 꽃가루를 저장하는 창고로 또는 새끼벌들을 키우는 방으로도 됩니다. 요거는 거요. 거기는 꽃가루를 채워놓는 거 아닌가요? 요건 꿀 채우는 거. 그건 꿀 채우는 거. 바짝바짝한 꿀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찼습니다. 올해 아카시아 꿀 상태에서는 수분이 없어서 꿀질이 아주 좋습니다. 대체로 생산지와 기후에 따라 꿀의 맛과 질이 달라지는데 토양 속에 칼슘 이온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가 꽃꿀 분비량이 많고 질도 좋다고 합니다. 꿀꿀 식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볼 때 아카시아 꿀, 피나무 꿀, 쌀이 꿀, 들깨메밀 꿀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데 그중에서 아카시아 꿀이 제일 향기롭고 달고 깨끗한 환경이고 이거 다 좋지 않습니까? 모란봉 공기도 좋고 나무가 울창하니까 꿀 맛이 다릅니다. 모란봉 꿀 맛이. 꿀벌들은 다른 곤충과는 달리
특별히 집단력이 강한 곤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의 중심에는 왕볼이 있습니다. 왕볼은 꽃꿀을 모아들이지 않고 일생 왕볼젓만 먹으면서 알라이를 한다고 합니다. 왕볼젓은 말 그대로 왕볼의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러동볼들은 왕볼젓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본식 능력이 퇴화됐고 수명도 1 내지 2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왕볼젓만 먹는 왕볼의 수명은 보통 3 내지 5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고대 시기부터 사람들은 꿀벌들에게서 꿀만이 아니라 왕볼젓도 채집해왔습니다. 여기 대성산 일대에서 꿀벌을 키워오는 이로인들은 지금 왕볼젓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왕볼젓 채집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이 틀에는 밀랍으로 만든 작은 볼집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명 왕대라고 부릅니다. 이 왕대 안에는 왕볼이 될 꿀벌 유충들이 있는데 그 성장을 위해 젊은 노동볼들이 왕볼젓을 분비해서 넣어줍니다. 우회를 싹 잘라야 그 안에 유충을 꺼낼 수 있습니다. 요거 터지지 않게 터지게 되면 그 왕볼젓은 그 분비량이 매우 적고 왕볼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 생산 방법과 채집이 매우 오묘해서 일반 양봉가들은 하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유충이 크면서 많이 먹기 때문에 유충을 또 내서부터 72시간 만에 지금 채취하는 겁니다. 요때가 왕볼젓 양이 제일 많고 맛도 좋고 생산 성과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왕대에서는 보통 0.3 내지 0.5g의 왕볼젓을 채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왕볼젓은 그 생산량이 비록 적지만 꿀벌 산물들 중 가장 우월한 영양식품인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 적극 이용된다고 합니다. 자연 온도에서 6시간이면 완전히 그 약성분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산화 과정이 인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항상 두고서 냉각시키는 상태에서 채취합니다. 꿀벌이 사람에게 주는 보약들 가운데는 볼풀도 있습니다. 왕볼젓은 꿀벌이 분비하는 산물이지만 볼풀은 꿀이나 꽃가루처럼 볼들이 채집해오는 산물입니다. 요거 다 볼풀들입니다. 요거 지금 볼들이 대체로 꿀벌은 병에 대한 자체 저항력과 치료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볼풀을 이용해서 둥지를 세척하고 각종 미생물과 병의 침입을 미연에 막는다고 합니다. 볼풀입니다. 이거 최근에는 다 이 볼풀 채집망을 놓고 볼풀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풀 채집망으로 채집하게 되면 이 볼풀 생산량도 올라가고 품질이 대단히 좋아지게 됩니다. 볼풀이 없으면 이 볼통 안에 위생 환경이 보장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쥐가 이제 볼통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볼들이 달라붙어 쏘지 않습니까? 쏘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 그냥 놔두면 다 부패돼서 이렇게 변질되게 됩니다. 이 부패되게 되면 볼통에 다殺菌이 오염될 수 있는데 볼풀을 발라놓으면 속지 않고 보존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위생학적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볼풀은 대체로 6월부터 8월 사이에 많이 들어오는데 식물의 종류와 계절에 따라 볼풀의 색깔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을 띠는 볼풀도 있고 좀 푸색깔을 띠는 것도 있고 볼풀 규격에서는 자주 붉은 밤색 이런 볼풀 계통이 좀 특등품에 속하는 걸로 봅니다. 여기 대성산 일대를 비롯해서 평양시의 여러 곳들에는 소나무와 밤나무, 누름나무와 같은 볼풀 원촌들이 많기 때문에 볼풀 채집에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건 올려 단계이기 때문에 볼풀은 인류가 이미 알고 있는 천연 항생물질 가운데서 효과가 가장 높은 물질인데 그 신기한 작용으로 해서 오늘날 그 양리성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돼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꿀벌은 사람들에게 밀랍과 벌떡을 비롯해서 수많은 산물들을 안겨주는데 그 자랑을 듣노라니 볼통 그 자체가 신기한 보약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꿀벌이 주는 혜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평양 남세과학연구소에서는 지금 3년째 꿀벌을 이용해서 온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곳 작업반장 농제 말에 의하면 꿀벌치기를 시작해서부터 딸기 수확량이 배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꿀벌 리용하기 전에 최고 열매 매점률이 40% 정도밖에 안 걸리고 있습니다. 꿀벌 도입 결과 열매 매점률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시기 온실 조건에서 사람들은 꽃가루를 묻혀주는 방법으로 혹은 인공적인 바람을 일으켜주는 방법으로 수종을 해왔는데 그 정확성은 말할 수도 없고 품과 노력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인공수정 하는데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5명, 최고 1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정자도 중요하지만 볼이 어떻게 수정하는가에 따라 딸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정자이지만 꿀벌이 수종한 온실 딸기의 크기는 이렇게 차이 납니다. 대신 딸기를 비롯한 온실 열매 작물의 대다수는 꽃꿀 본촌이 좋기 때문에 꿀벌 마리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서야 합니다. 온실에서의 꿀벌치기로는 비록 꿀과 꽃가루를 비롯한 산물들은 얻을 수 없지만 꿀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수하게 기쁨을 언제나 맛보게 됩니다. 여기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리용도 자욱이 깃들어 있는 대동강 과수종합 농장입니다. 이곳 과수종합 농장의 열매 작황에도 꿀벌의 수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꿀벌 마리수를 노려 더 많은 열매 작황을 마련할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교실을 받들고 이곳에서는 해마다 꿀벌 마리수를 보존 증식시키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곳 양봉가들의 말에 의하면 꿀벌은 그 무엇으로서도 대신할 수 없는 열매 작황의 중요거리라고 합니다. 꿀벌로 수정했을 때는 56 내지 68%더 사과알이 크고 자화수정됐을 때 사과알이 찌그러지고 크지 못하고 단맛도 꿀벌로 수정한 거와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때문에 사과꽃이 피는 5월이 되면 이렇게 평양시 양봉가 협회의 많은 성원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여기 지원을 나온 평양시 양봉가 협회 위원장 동지는 우리에게 사과밭을 나라에는 꿀벌 마리수가 곧 열매 작황과 정비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꽃수종도 도와주고 이 시기에 꿀벌 번식도 대단히 잘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일로 된다고 했습니다. 봄철에 우리 평양시에서는 살구꽃에서 덕을 많이 봅니다. 다음은 대동강 가수종합농장에 나와서 그저 꿀벌 번식이 제대로 나가고 어디나 다 같습니다. 사과꽃은 80 내지 90%가 다 꿀벌에 의한 수정이 되지 않게 되면 절대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양봉은 강력한 꽃가루 바디에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물론 이곳에서 꿀을 비롯한 꿀벌 산물은 많이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봉가들은 더욱 풍요한 내일을 그리며 이곳에서 꿀벌의 마리수를 누려나갑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3분의 1이 꿀벌과 같은 곤충들에 의해서 마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단 몇 년 안에 모든 생태 환경이 전부 파괴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는 꿀벌을 생태 환경 보호의 중요거리로 인식하고 그 마리수를 결정적으로 누리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 환경에 대단히 예민한 꿀벌들을 온 한 해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꿀벌의 번식이 왕성해지는 시기는 꽃 피는 계절. 이 계절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꿀벌의 마리수를 보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짐승을 키우는 것과 달리 꿀벌은 그 생육 조건이 까다로워서 때로는 원인 모르게 전멸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꿀벌이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여러 선물들을 위해 그리고 더없이 풍요한 열매를 안아오기 위해 양봉가들은 꿀벌을 키워갑니다. 주렁진 백가가 무르익고 할 때마다 내가 키운 꿀벌들도 정말 큰일을 했구나 하는 이런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해마다 오니까 정말 우리가 언덕에 사과 수정이 잘 되고 사과 열매가 무르익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긍지감이 생깁니다. 꿀벌 치는 이런 긍지감이. 모란봉의 아름다움을 지켜간다는 의미에서 긍지와 보람이 정말 큽니다. 양봉가들이 그 최대의 긍지는 꿀벌이 그 산물을 얻는 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태 환경의 모든 고리를 틀어지고 전국의 살림을 보호하는 데서 제1선에 서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넘쳐 있습니다. 예로부터 자기의 독특한 맛과 향기로 뛰어난 약효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꿀. 그래서 사람들은 귀한 보약제를 얻기 위해 꿀벌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꿀벌들은 산천의 아름다움이라는 크나큰 선물을 세세년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도 산천의 곳곳을 쉼없이 날아예는 꿀벌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양봉가들의 수고에 의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아름다운 대자연이 언제나 지켜지고 갈 것입니다.